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고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 팀장입니다. 네, 지금 제가 오는 길에 네. 바깥을 잠깐 봤는데 이제 눈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아, 지금 비 네, 오고 있어요? 네. 네. 어제까지만 해도 눈이 안 와도 뭐 이렇게 눈이 와도 쌓이질 않았었잖아요. 지금 조금씩 쌓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참 좋아할 것 같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위태위태할 것 같고. 진짜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네, 정말.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에요. 네. 화요일.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 뉴스 네. 바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뉴스가 있을지 같이 한번 화면 좀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글로벌 체크 포인트입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나스닥과 S&P 500은 상승을 했는데요. 다우는 보합으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시장에서 메타 플랫폼스가 2.9% 상승했고요. 알파벳 2.5% 상승, 아마존 2.7% 상승. 다만 애플이 마이너스 0.85% 하락을 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3% 상승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 워치가 이제 좀 이슈가 좀 있죠. 예, 밑에 내려가서 제가 또 뉴스를 보면서 좀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해 지역에 있는 후티 반군에 민간 선박 공격이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유가가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고 미국에서는 이제 대응을 했는데 다국적 함대를 좀 구성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또 후티 반군에서는 이스라엘 외에는 우리가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또 한 발 빼는 그러한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유가가 WTI 기준으로는 70불이었는데 네. 오늘을 보니까 이제 72불을 좀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향후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골드만삭스에서는 대규모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내년 연준에 5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사실 골드만삭스에서는 4분기를 또 금리 인하로 처음에 얘기했다가 뭐 2주 3주 만에 그것을 뭐 2분기 쪽으로 좀 당기고 그리고 이제 FMC 이후로는 5차례 금리 인하를 좀 이야기하면서 사실 뭐 시장에서는 좀 기대감을 좀 있는 편이에요. 네. 편이고 가장 이제 지금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는 IB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니콜라 창업자인 어제 나왔죠. 네, 트레버 밀턴. 어제 우리가 또 저희가 그 뉴스를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사기 혐의로 4년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또 니콜라 주가가 최근 한 2% 이틀 동안은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 이러한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BOJ에서 기준금리 및 YCC 정책 유지 결정을 하면서 엔화가 약세로 돌아섰고요. 장기금리가 또 급락하는 그러한 시장이 또 나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아주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같이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사실 블루 오리진에서 뉴 셰퍼드 이제 발사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지상 시스템 문제로 인해서 발사가 취소됐어요. 예, 이렇게 되면서 약간의 좀 연기가 됐던 그런 일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에서 이제 특허 분쟁으로 인해서 애플 워치가 이제 판매 중단이 돼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애플 워치 워치의 시리즈 9 그리고 울트라 2 버전이 판매를 중단할 계획이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혹시 연말에 가격이 조금 싸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네. 뭐 혹시 살 사람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빨리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올 정도로 이제 판매를 잠시 이제 중단할 계획이고요. 사실 이번 조치가 지난 10월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의료기술 기업 마시모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의 일환으로 애플의 혈중산소 측정 기능 탑재 시계라고 합니다. 네. 그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에 대해서 제한하는 결정을 좀 내린 그 후폭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백악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애플 자체 내에서 빠르게 이런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향후 또 어떻게 또 흘러갈지가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준비했는데 그걸 네, 먼저 보고 갈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예. 사실 이게 우리나라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그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갔었는데 네.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물론 날짜상으로 보면 아직 파는 시기긴 한데 제가 이게 울트라 2죠. 울트라 2를 구매하려고 구매 사이트에 들어간 거죠. 팝니다. 팔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만 안 판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도 21일, 예. 21일부터 온라인에서 못 사게 되고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미국에서입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다 살 수 있습니다. 독일, 일본 네. 가릴 것 없이 다 살 수 있어요. 아. 미국만 못 사요. 아, 미국만 없어요. 온라인으로는 미국 내에서 온라인으로는 21일부터 못 사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이제 24일부터 못 사게 되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겁니다. 이제 그 특허 분쟁이 있는 거잖아요. 특허 분쟁으로 인해서 어디가 이 결정을 내렸는지 보시면 국제무역기구입니다. 상무부가 아니에요. 예. 국제무역기구라는 거는 수입할 때에 규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결국 이제 이 제품을 대만에서 이제 뭐 대만이나 홍하이에서 이제 조립해서 미국으로 수입을 할 거잖아요. 미국 내 수입을 막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게 다른 국가는 막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에서는 다 팔릴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막는 일은 없을 거죠, 아마. 그게 없겠죠? 없을 거예요. 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사실 수 있고 그다음 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다 살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변수가 또 뭐가 있냐면 이게 그 특허 분쟁으로 인해서 ITC 국제무역기구에서 수입을 금지했을 때 네. 이걸 대통령이 뒤집은 경우가 2013년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기억나시겠지만 2011년부터 애플하고 삼성하고 특허 분쟁이 있었는데 예. 그때 디자인 특허 분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핸드폰, 바 형태의 핸드폰이 나오게 된 게 2011년 그때쯤이었었죠. 애플부터. 근데 바 형태의 핸드폰이 나오고 나니까 모든 핸드폰 기종들이 다 바 형태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디자인이 다 비슷해졌고 거기에다가 앱을 배치하는 방식도 사실 애플이 먼저 이 배치 방식을 썼는데 그 배치 방식을 다른 스마트폰 회사들이 다 차용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특허 소송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애플이 ITC에다가 소송을 내면서 이거 삼성 핸드폰 수입하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했었거든요. 맞아요. 요구를 했었고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그 당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했었냐면 그래 특허 침해가 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소비자의 효용을 생각했을 때 야 그럼 우리나라에서 애플만 팔 거야? 독점이잖아. 그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 삼성을 수입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ITC의 결정을 뒤엎었던 게 그때가 마지막이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25일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 결정을 뒤집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날입니다. 25일 날이요? 네, 25일이요. 하필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 날. 그날입니다. 근데 선물을 줄지 모르겠네요. 선물을 못 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못 줄 것 같으니까 예. 24일로 못 박았겠죠 애플에서. 예. 24일까지 우리가 판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얼마나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ABI 리서치의 의견이 좀 와닿아서 그 예. 의견을 좀 들고 왔는데 보면 이렇습니다. 사려던 고객들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뭐 애플 관련 제품을 사려고 했던 고객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고객들은 어차피 21일까지 온라인에서 살 수 있고 네. 24일까지 오프라인에서 살 수 있으니 원래 사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구매할 거다. 그러면 이제 결국 지금 매장에 쌓여 있는 재고 정도는 대부분 소화할 수 있을 테니 큰 영향 없이 이번 연휴 기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ABI 리서치의 분석입니다. 화면 예. 한번 보여주세요. 뭐 분석 내용을 제가 그냥 간략하게 정리해 온 건데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BI 리서치 혼자서 얘기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이 참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 세계에서 다 구매할 수 있고 미국 내에서는 구매 못 하는데 미국 내에서 사려고 했던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에 사려고 했던 사람은 그 전에 그냥 몰아 사면 되는 거고 네. 그렇다면 애플 워치의 커다란 매출 손실은 없이 어쩌면 지나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사실 어제 애플의 주가 하락도 그렇게 크진 않았잖아요. 맞아요. 0.85%면. 네, 이게 만약에 그렇게 큰 일이라면 이 정도 빠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네. 이제 추후에 애플 워치에 대한 그 판매 중지가 네. 좀 가속화되거나 해서 좀 장기간 늘어지게 된다면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장기화될 경우 예. 원래는 내년 초에도 원래 팔리잖아요. 물론 적게 팔리지만. 그렇죠. 그 적게 팔리지만 팔리는 물량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만약에 이 결정이 그리고 이 특허 침해 소송이 오래될 경우에는 당연히 타격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분기별로 따졌을 때 예. 분기별로 따졌을 때
21일, 24일 정도면 4분기는 거의 다 끝난 끝났죠.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이번 분기 거는 이번 분기에 미칠 영향은 아마도 상당히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적 발표할 때 예. 가이던스 내놓겠죠. 왜냐하면 장기화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 상황을 분명히 기업에서는 애플에서는 인지하고 있을 테니까요. 예. 그때 가이던스로 아마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프로즌님께서 애플 오늘 양전 중. 양전 중. 제가 얘기하니까 그런가? 농담입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애플에서 지금 네, 글로벌 라이브를. 자,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유 잘 또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게 되면 어도비에서는 이제 유럽의 독점 금지 반발로 인해서 피그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아셨겠지만은 지난 분기인가요? 지지난 분기에 이제 200억 달러 규모의 인수를 하겠다라는 네. 이야기가 좀 있었죠. 소프트웨어 그룹입니다. 소프트웨어 그룹인데 이 인수 계획을 취소했어요. 예, 물론 이제 최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뭐 구글, 뭐 유럽의 반독점 금지에 대한 좀 잡음이 있는 네. 기업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예, 그 중에 또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이 규모 인수를 이 인수 계획을 아예 취소했다라는 뉴스가 또 나오게 되면서 지금 뭐 주가에 어제는 또 어도비가 괜찮게 또 올라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도 어떤 추후에 어떤 흐름이 보일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 에너지죠. 에너지 기업인데 인페이즈 에너지가 구조 조정을 위해 10% 감원 계획을 발표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사실 최근에 뭐 감원 계획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에서는 그래도 호재성 기사로 많이 이제 해석을 시장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도 자 어떠한 이제 흐름을 좀 보일지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사실 많은 태양광 기업의 주가가 좀 바닥을 찍고 좀 튀어 오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지만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월가의 아이비들이 태양광 기업들 앞으로 친환경이라는 시대는 올 것이고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의 약간 저가 위치가 아닐까 저평가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견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 글로벌 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또 이제 태양광 기업들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같이 또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태양광 기업들이 개인적으로 너무 밉습니다. 아유, 우리 뒤통수를 한 8번 맞았어요. 더 맞은 것 같아요. 70번 맞았어요. 70번. 진짜 예. 너무 많이 맞았어.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뒤통수가 납작해졌어요. 그러니까 납작했었어 지금. 에이. 이번엔 다를 줄 알았죠. 이번에는 참. 일단 한번 지켜보시죠. 한번 어떻게 네. 될지. 근데 어쨌든 지금은 중국의 공급 과잉이 너무 심한 상태라서 거기에서의 구조 조정이 있지 않고서는 아마 이제 5년 완전한 상승세,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의 공급 과잉이 좀 구조 조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 같이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뉴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미리 온 산타 랠리가 아닐까라는 많은 이제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지금 경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많은 이제 뭐 저희 방송에서 네. 또 산타 랠리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타 랠리가 도대체 뭐 어떻게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며 또 과거에 어떤 통계가 있었는지를 한번 오늘 간단하게 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산타랠리 발생 원인에 대해서 어떤 요인 때문에 산타랠리라는 게 좀 발생할까라고 했을 때 모른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모르겠다. 왜 이게 발생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1870 몇 년도에 네. 뉴욕 증시가 이제 크게 폭락을 하고 나서 그 폭락에서의 많은 투자자가 또 매수를 하면서 연말에 네. 이렇게 좀 끌어올렸던 1870 몇 년이에요. 근데 이거는 약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산타랠리라는 게 역사가 생겼을까라고 봤을 때는 약간 좀 의문점이 있는 상황이죠. 네. 자, 그래서 제가 많은 이제 매체를 통해서 또 많은 이제 자료를 제가 좀 리서치를 했어요. 와. 왜 산타랠리를 사람들이 얘기할까? 요인이 뭘까? 그래서 제가 좀 드디어 답을 찾으셨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제가 6가지를 정리했는데 혹시나 뭐 다 그럴싸해요. 네. 이유는 제가 뭐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1월 효과를 예상하여 투자자의 매수가 좀 증가하는 요인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휴일 휴가 이제 연말에 많이 놀러 가잖아요. 네. 근데 이 휴일 휴가 때문에 가벼운 거래량으로도 시장 상승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예, 그것도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12월 초에는 약간의 이제 가격 하락 압박을 좀 받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세 때문에. 네. 자, 그런 가격 하락 압박이 오고 나서 뭐 일시적으로 약간의 저평가된 기업들이나 이거는 내년에 정말 괜찮은 기업인데라고 해서 그쪽에 이제 매수세가 좀 붙을 가능성이 좀 크다. 이런 것 때문에 지수가 전반적으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거네요. 양도세 낼 사람들 내고 팔고 여행 갔어.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사니까 조금씩 그렇죠. 조금씩 약간 이제 빈집이 보이는 거죠. 빈집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 1월의 불확실성에 대한 1월이 어떻게 될지 좀 불확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의 쇼커버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요인이 있다. 예, 이러한 부분이 좀 있고요. 자, 이게 아마 그 다음과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정부의 새해맞이 경제전망 천상진을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네. 내년에 우리 정부에서 어떠한 이러한 계획이 있고 경제를 어떻게 부양시킬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공매도의 어떤 쇼커버링이 일시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 라는 게 이제 시장의 의견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업들의 연말 자사주 매입 효과가 좀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총 6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머지 요인들은 약간 너무 좀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너무 네. 세부적인 부분이라서 이게 좀 요인이 있을까 했는데 제가 이제 핵심적인 거 6가지를 좀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산타 랠리 발생 원인에 대해서 한번 좀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럼 산타 랠리가 정확하게 교과서적으로 언제냐라고 봤을 때 화면 이제 달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산타 랠리가 12월 달 말에 5거래일과 그다음에 1월 달 초에 2거래일 합쳐서 총 7거래일 동안이 산타 랠리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이걸 모를 때, 예. 이 사실을 모를 때 12월에 오르면 산타랠리구나 생각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아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네. 이제 산타랠리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기대감에 또 일찍이 또 올라간 모습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산타랠리라고 뭐 정의를 한다면 이제 보통은 12월 달에 5거래일 그리고 그 이제 내년 됐을 네. 때 2거래일 이제 연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제가 이번 2023년과 2024년 연결되는 부분을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칸을 쳤는데 이 부분이 이제 산타랠리 기간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에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그러면 1950년 이후에 산타랠리 수익률이 도대체 어떠했는가라고 봤을 때 확률적으로 이 수익률이 정말 괜찮을까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1950년 때부터 쭉 보게 되면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수익 구간이고 빨간색 부분이 이제 손실 구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수익 구간이긴 한데 지난 한 7년 동안은 사실 이 수익 구간의 그 막대 그래프가 좀 작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 정말 그 핫했던 산타랠리를 좀 기대하기는 좀 힘들었다라는 게 최근에 이제 7년인데 이제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또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간 평균 수익률로 보는 12월이다라고 제가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른쪽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게 1년에 52주라고 가정했을 때 네. 1주부터 이제 52주까지. 그러면 정말 51주와 52주 때 수익이 평균적으로 좋았느냐? 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1925년부터 지금까지 또 통계를 낸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51주 차에는 0.25% 상승했고요. 자, 52주 차에는 0.43% 상승을 했다. 자, 0.25%, 0.43% 하게 되면 약간의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전반적인 다른 달과 다른 주와 비교했을 때 그래도 12월 효과는 있었다라는 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 산타랠리를 또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0.4% 올라도 성에 못 차시는 분들인데 답답하죠. 25% 올라야죠. 예. 25% 올라야 오늘 좀 수익 좀 먹었네. 네. 이러한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2000년 이후에 12월 달 수익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2000년 이후로 12월 달이 그럼 어떠했는가라고 봤을 때, 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수익이고요,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손실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8년 때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미중 분쟁 때문에 아마 크게 이제 하락했던 그러한 또 해가 있었고요. 네. 2022년은 뭐 너무 악몽 같은 해였죠. 자, 그래서 이 두 해를 제외하고 나서는 뭐 그렇게 크게 또 하락한 구간이 없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2008년도 때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아, 크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12월 달은 괜찮았다. 아.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12월 달이 괜찮은 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산타랠리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시기인가라고 이제 고민이 될 시점에서 네. 제가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좀 재미난 또 기사를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 눈을 좀 의심했습니다. 이게 내가 제대로 읽고 있는 기사 맞을까?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나쁜 산타랠리다. 라고 나오면서 산타 할아버지가 담배를 한 대 이렇게 피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멋있네요. 제가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좀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이 기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번 제롬 파월의 FMC는 제롬 파월이 산타클로즈 복장을 하고 와서 준 큰 선물을 준 그러한 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너무 좀 일찍이 이러한 산타랠리에 대한 어떤 수급이 좀 과도하게 좀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FMC 이후로 채권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좀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여름 이후 처음으로 3%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MSCI 전국가 세계 지수는 지난주에만 2.6% 상승을 해서 7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이게 6년 만에 가장 긴 연속 상승세다. 네. 자,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매그니피센 세븐은 지난주에 사실은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 이 다음부터 이제 기사를 보면서 오히려 쓰레기 주식들이 잘 갔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번에 수능이 있었죠. 자, 네. 오늘 이제 수능 영어 독해 시간을 잠시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 쓰레기 주식들이 잘 갔다 이렇게 됐는데 자, 파란색으로 잠시 네. 이제 독해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매그니피센 세븐은 언더펄폼했다. 파란색 밑줄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수식 어구들이야 원래 핵심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식 어구들은 뭐 안 보셔도 되고 언더펄폼인데 last week 지난주에 네. 자, 빨간색을 보시되면 반면에 트래시가 쓰레기예요. 쓰레기 종목들과 자산들이 립 하이어 그러니까 크게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녹색 줄을 보게 되면 이게 더 플러스 비교급이라고 더 쓰레기면 쓰레기일수록 더 높게 상승했다. 잠깐. 이 기자가 기사를 이렇게 썼어요. 야, 이거 진짜 파이낸셜 타임스는 남자분이 쓰신지 잘 모르겠는데 네. 쓰셨다면 정말 상남자 와. 기자분이 아니실까. 자, 이런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예. 이 시기 동안 예. 만약에 포트폴리오가 나의 포트폴리오가 좋아졌다. 음. 그럼 당신 들고 있는 건 쓰레기입니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어떠한 주식들이 갔길래 도대체 이 사람이 이렇게 열분을 토했는지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면 자, 수익성 없는 성장주 그리고 공매도가 심한 종목들이 지난 2023년 4분기 때 약 한 10월 달, 11월 초쯤에 바닥을 찍고 그 다음부터 FMC의 여러 이제 피봇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제공하는 지수인데 네. 수익성 없는 성장주, 그러니까 좀 좋게 얘기하자면 중소형 성장주죠. 네. 예,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지수들이 크게 많이 상승했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야, 이게 진짜 맞는 것이냐라고 네. 봤을 때는 약간의 우려 섞인 그런 기사를 쓴 게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 심한 종목들마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갔다. 단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밈주식 쇼커베링 신드롬이 재현되진 않았다. 과거에 정말 게임스탑과 같은 그러한 신드롬이 재현되진 않았지만 많은 헤지펀드의 월말 성과를 지켜보는 것도 아마 흥미로울 것 같다라는 또 코멘트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자, 미국과 유럽은 이미 피봇 파티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도 대차대조표가 취약한 기업들로 비슷한 랠리를 지금 일정하게 보이고 있는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자, 뒤에 보시게 되면 스펙주들, 스펙주들도 사실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자, 근데 스펙주도 지난주에 3.7% 스펙 지수겠죠. 3.7% 이제 상승을 했고요. 10월 이후 상승폭을 20%로 확대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2022년 손실을 그대로 지금 만회하고 있는 그러한 국면으로 빠지고 이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스펙 상승은 좀 위험한데요.
아 위험하죠. 스펙 상승은 진짜 위험한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보다 보니 아까 우리가 또 독해를 하게 되는 네. 그러한 상황까지 벌어지는 그런 시장이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뉴스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진짜 산타랠리가 어찌 보면 연말 또는 내년 연초라고 우리가 많이 보게 되고 기대를 많이 할 수 있는데 네. 이미 지금 많이 튀어오른 여러 뭐 중성 성장주들, 스펙주들 때문에 혹시나 많은 또 변동성이 또 나올 수 있는 시장이 또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약간의 옥석가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제 마음속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산타랠리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분명히 빅세븐 조템에 그러니까요. 해서 샀던 기자가 안 오르는 거야. 짜증 나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다 올랐대. 애플 샀어, 애플. 애플이 빠졌으니까. 애플 사고 예. 기사 쓴 예. 거 아닐까?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자, 마지막으로 저는 뭐 하나만 보여드리고 이제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우리가 3분기까지 미국 경제가 되게 좋았던 거를 다 뭐 알고 있죠. 네. 뭐 3분기 5.2%라는 정말 경이로운 GDP 성장률이 기록이 됐으니까 그 이후에 사실 4분기는 그래도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내일 또 업데이트가 한번 될 거긴 한데 보세요. 화면 한번 보세요. 그 아틀란타 연은에서 추적하고 있는 그 GDP 나우 있잖아요. 네. 이게 다시 2.6%까지 올라갔어요. 와.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좋을 겁니까 미국 경제는? 예. 물론 연율이긴 한데 그래도 4분기에 이제 그 여기 초록색 선을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 3분기 5.2% 나온 직후에 4분기는 약간 내려가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거의 그래도 너무 5% 성장은 무슨 중국만큼 성장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요. 와 너무 과도한 성장 아니야 해서 그때 한 4분기 전망치는 한 1% 정도까지 내려갔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다시 한번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GDP 나올 때는 거의 2.6%인데 물론 오늘 밤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네. 업데이트가 되면 또 한번 봐야 되겠지만 야 도대체 미국 경제는 언제까지 좋은 걸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만드는 네. 그런 지표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펀더멘털이 사실 받쳐줘야 우리가 이제 골디락스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펀더멘털이 그 받쳐줘야 골디락스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경기의 상황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1부는 여기서 마칠 거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드디어 또 2주에 한 번 오는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최파고님 네. 기다리고 계시니까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